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하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됐고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메말라가던 대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고요. 건조함은 내일 밤부터 비 소식도 있어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도 여전히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보통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질이 답답하겠습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를 집어넣어야 하나 싶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9도, 포항은 2도로 출발합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가는데요. 대구 11도, 안동과 김천 10도, 포항은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일 울진군 기성면에서 난 산불은 방화범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불이 나도록 특수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범 가능성까지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14년 전에도 같은 수법의 산불이 7건이나 발생했는데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저녁 10시 30분쯤 울진군 기성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지만 초동 진화로 다행히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 이거 산악 기대로만 있다 보니까 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인근 지역으로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감식 조사 결과 이 산불은 치밀하게 계획된 방화범의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화 지점에서는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불이 확산되도록 한 특정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산불 방화범은 그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되도록 장치하여 범행 후에 도주 시간을 벌고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끄고 모아두는 등 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울진군 기성면 일대에서 이번 산불과 동일한 수법의 방화 사건이 3개월 동안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4년 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과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발화 지점 인근을 오간 차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겪은 울진군은 산불 방화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달 일평균 기온 차이가 역대 최대로 기온 변화가 극심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의 지난달 기후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가장 따뜻했던 13일의 평균 기온은 영상 9.6도였고 제일 추웠던 25일은 영하 10.2도, 두 날의 기온차가 19.8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컸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40.5mm로 평년의 17.4에서 26.8mm보다 많아서 역대 9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형산강의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꾸미는 신형산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환경단체가 개발 위주의 계획이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형산강입니다. 길이가 62km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됩니다. 이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형산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친수적으로 또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경주와 포항이 함께해서 좀 더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주와 포항시가 제출한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고 오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4,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활력과 생태, 상생과 동행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 사업은 형산강 정비와 결유지 신설, 생태 공원과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안을 만듭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형산강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단체는 개발이 많이 진행된 형산강에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본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강거를 정비하는 사업들은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데 그 외에 이제 둔치를 과도하게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태 관점에서 되게 어긋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형산강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경주와 포항시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도보다 25%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명, 제조업 25명, 기타 업종 9명 등입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 노인층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쟁거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높이자는 건데요. 애초에 대구시는 지금보다 5살이 높은 70세 이상안을 관철할 계획이었지만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검토 후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65살 이상 대구의 노인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시내버스도 무임승차제가 도입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인데 노인층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노인들이 지하철 타고 오르내리는 것보다 버스 타고 가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 무료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다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조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려 합니다. 그러면 혜택 보던 연령에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 같으면은 대방 70세를 딱 올린다 하면은 그거는 5년 대방 올리쁘잖아요. 그거는 문제 안 되겠어요. 어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책을 발표한 대구시도 이 부분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는 6월 말 애초 70세 이상이 아닌 75세 이상부터 버스 무임승차를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버스는 74세 이상 무임승차, 도시철도는 66세 이상 무임승차하도록 하고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높여 간극을 좁힙니다. 오는 2028년에는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재정은 애초 안으로 하면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350억 원이 들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150억 원을 아껴 모두 200억 원이 더 듭니다. 하지만 단계별 차등 지원안은 해마다 재정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나이 조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률 해석상으로 가능하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끔 재량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일부 반발을 의식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건데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서 3월 중에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인구수 변동으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군의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를 포함한 11곳이 인구수 하한인 13만 5천여 명에 모자라고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곳은 일부 분할 금지 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분구 대상,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합구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총선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아직 봄이 왔다고 하기는 이르지만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묘목 농가들인데요. 봄이 오기 전에 접목을 마무리해야 해서 하루 해가 짧을 정도라고 합니다.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의 한 영농조합 법인 작업장입니다. 뿌리 역할을 할 대목의 끝을 칼집 낸 뒤 여러 품종의 사과나무 가지의 끝을 깎아 그 사이에 끼우는 접목 기술자, 접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접사와 한조를 이뤄 접목 부위를 비닐로 감아 고정하는 건 결속사의 몫입니다. 이들이 작업한 건 저온 저장고로 옮겼다가 봄에 밭으로 옮겨 심어 묘목으로 키웁니다. 저마다 수십 년의 경력을 자랑하지만 해마다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양성이 잘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일로. 봄이 오기 전인 1, 2월에 일이 몰려있는 만큼 일손 구하기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중 내 계속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으로 봤을 때는 임금이 크지도 않고요. 또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술자들의 빈자리는 기계가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8년 전 접목 기계를 처음 들여왔던 이 농원은 지금은 접목 물량의 95%를 기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익숙하게 다루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이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기계로는 아직 안 되건 그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합니다. 예. 만약 현장에서도 기계로 접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은 그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나 손쉽게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접목 기계라든지 접목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농가의 어려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아니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접목 작업.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위기가 봄맞이 준비를 하는 묘목 농가의 모습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포항시는 택시비와 버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포항 세일 페스타 행사를 열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151곳인 착한 가격 업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들 가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국어 등 29개 과목에서 평균 7.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406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중 70%가 여성, 30%가 남성으로 지난해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합격자는 오는 13일부터 비대면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관련해서 기장군은 입장문을 내고 고리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해결류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고리원전 사용 후 해결류 저장 기본 계획안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동의가 없는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한수원이 사실상
임의적으로 저장 시설을 건설해 해당 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이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품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 계약 금액을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물품이나 용역 계약은 1억 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각종 공사 설계 시 지역업체 생산품을 설계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용역 계약의 89%, 물품 계약의 92.9%를 지역업체와 계약했습니다. 포항시는 농어촌 마을에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올해도 확대 추진합니다. LPG 배관망이 구축되면 LPG 용기보다 연료비를 50% 이상, 등유보다 최대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올해 131억 원을 투입해 흥해와 청하, 오천 등의 14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합니다. 또 23억 원을 들여 연일 중단리와 구룡포 삼정 1리, 동해성리, 오천 원리 등 5개 마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합니다. 메말라가던 대기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고요. 내일 밤부터 비 소식도 있어 건조함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도 여전히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전 나쁨, 오후에는 보통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공기질이 답답하겠습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를 집어넣어야 하나 싶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4도, 김천 영하 9도, 포항은 2도로 출발하고요. 아침까지는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갑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 11도, 안동과 김천 10도, 포항은 12도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고령 1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4도, 청송 영하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한 번 더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